상식. 오늘은 미국의 대학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요. 미국 대학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잔디밭, 자유로운 분위기, 노트북 펼치고 토론하는 학생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수험생만큼 치열하진 않다는 꿈같은 얘기. 그런데요, 그 뒷면엔 돈, 경쟁, 전략,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도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미국 대학의 진짜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학교 종류부터 입시, 학비, 졸업 후 이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봅시다. 한국은 수능과 내신, 아주 명확하죠. 근데 미국은 조금 더 복잡해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 인생 발표회에 가까워요. 미국 입시 평가는 이렇게 구성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성적, 바로 GPA. 그리고 한국의 수능과 같은 SAT나 ACT 시험은 요즘 옵션인 학교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립대학 입학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죠.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은 바로 에세이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왜 이 대학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사정관을 설득해야 해요. 학교 선생님이 써주는 추천서 역시 중요합니다. 추천서의 내용은 바로 대학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성의 없는 내용의 추천서가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건 함정. 그 외에도 학업 이외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봉사활동은 물론 어떤 운동부에 참여했는지, 어떤 수상 내역이 있는지 등 오랜 시간에 걸쳐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하는 부분이랍니다. 이걸 전부 종합해서 보는 걸 홀리스틱 리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적과 함께 나의 삶의 서사로 어필해야 해요. 이건 단순히 공부 잘한다고 붙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자, 입시를 통과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학교에 갈 건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학들이 대부분이지만 조금은 생소한 개념의 대학들도 있답니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 미국 사람들이 진짜로 사람을 키우고 싶을 때 보내는 학교예요. 미국에서 대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때 교수 한 명당 학생 수가 얼마인지도 중요한 기준인데요. 리버럴 아츠는 교수님이 학생의 이름을 외울 정도이고 수업은 토론 중심으로 진행돼요.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하죠. 윌리엄스, 스와스모어 같은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미국 탑순위의 학교들이 있답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인기가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대학원 진학률이 꽤 높고 하버드 같은 학교로도 잘 가요. 다음은 커뮤니티 칼리지와 트랜스퍼 제도예요. 커뮤니티 칼리지는 각 지역 커뮤니티마다 있는 2년제 학교인데 학비 싸고 성적 올려서 4년제로 트랜스퍼 가능해요. 특히 캘리포니아의 UCLA와 같은 UC 계열의 대학들은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 후 편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학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좋은 대학 졸업장을 가질 수 있는 훌륭한 루트랍니다. 비용 부담 덜고 전략적으로 명문대에 노려볼 수 있는 꿀팁 루트. 리서치 중심 대학은 연구 중심의 대학이고 하버드, MIT, 스탠퍼드와 같은 학교가 여기에 속하죠. 그렇다고 리서치 중심 대학이 꼭 명문대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연구 예산이나 논문 수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고 미국에만 수백 개의 연구 중심 대학이 있어요. 아이비리그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8개의 학교가 아이비리그에 속해요. 사실 아이비리그는 1954년에 미국 동부의 8개 명문대가 결성한 미식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리그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학벌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 학교들은 그때도 이미 전통 있고 학문의 깊이가 있는 대학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명문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참, 제 동생도 이번에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했어요. 제가 자랑스러워해도 되죠? 어쨌든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교는 동부에만 있답니다. 이쯤에서 현실로 돌아올게요. 미국 대학 비쌉니다. 진짜 미쳤어요. 2024년 기준으로 평균 대학 학비를 말씀드리면 주립대 인스테이트는 약 11,600달러이고요. 주립대지만 아웃 오브 스테이트는 약 38,800달러예요. 미국 대부분의 주립대들은 해당 주 출신의 인스테이트 학생과 다른 주에서 온 학생의 학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사립대의 경우에는 주립 공립대에 비해 학비가 비싼데요. 대략 5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까지 내야 해요. 졸업할 때까지가 아니라 1년에 내는 학비가 이래요. 후덜덜하죠. 학비 외에 기숙사와 식비 약 1만 3천 달러까지 포함하면 총합 연간 최대 1억 원이 훌쩍 넘어간답니다.
여기에 교재, 보험, 활동비까지 더하면 더 올라가죠. 이쯤 되면 차라리 대학 가지 말고 이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학비를 보조해주거나 면제해줘요. 하지만 주립대의 경우 사립대에 비해 보조 대상의 기준이 높아서 학비 보조를 크게 받기는 어려워요. 메리트 장학금은 성적이나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말 그대로 진짜 장학금이에요. 최근 미국 대학에는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잠깐 이쯤에서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게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 대학은 평화로울까요? 사실 요즘 캠퍼스 안팎으로 아주 시끄러워요. 우선 학비 폭등과 과다한 학생들의 부채 문제가 이슈예요. 30년 동안 대학 등록금이 4배가 올랐대요. 미국 전체 학생의 부채가 약 2천조 원이라죠. 졸업해도 학자금 빚노예로 시작하는 인생이 참 안쓰러워요. 유학생들에게 해당되는 학생 비자와 취업 문제는 유학을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잘 생각해봐야 해요. 유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조건으로 OPT H1B라는 단기 비자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H1B 경쟁률이 너무 높고 인문계열은 더욱이나 비자 받기 어려워요. 비자를 받았더라도 비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주가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를 스폰해줘야 하는데 많은 고용주들은 비자 이슈가 없는 사람을 채용하려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머리 아픈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최근에는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캠퍼스 시위 격화되고 있는 것도 이슈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으로 대학 내에서도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이를 빌미로 미 연방의 하버드, 콜롬비아 대학 등의 지원금을 중단하려 하죠. 이러한 많은 이슈들 속에서 요즘 미국 내에서도 대학 무용론, 갭이어 바람이 불고 있어요. 단순히 대학 이름만 보고 진학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도 나옵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궁금해지죠? 그래도 미국 대학 가볼 만한가요?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미국 대학은 한국 대학과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본인만의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그리고 미국 대학은 이런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우선 자기의 생각과 소신을 잘 표현하고 공부만 잘하기보다는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즐기면서 도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 잘하고 명확한 진로 계획이 있는 사람. 단순히 좋아 보여서 해외 니과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왜 그 대학이어야 하는지 고민이 선행돼야 해요. 미국 대학은 단순히 더 자유롭고 더 멋져 보여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복잡한 구조와 현실 그리고 그만큼의 기회가 공존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미국 대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되셨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소소한 상식이나 알아도 쓸데는 없는데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정보를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알아도 쓸모없는 미국 상식이었습니다. 알아도 쓸모없는 미국 상식